안녕하십니까. 우체국 계리직 면접 강의를 맡은 김재현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면접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큰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면접 강의를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우체국 계리직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험 공부처럼 이 면접도 어떻게 보면 스킬일 수도 있고요. 많이 늡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한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등한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보시고 매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서부터 눈 똑똑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까지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2강으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면접에 대해 대략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간략하게 면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계리직 면접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면접이라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체국 계리직 면접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면접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굉장히 떨고 있으시더라고요. 문 앞에 들어오시는 연습서부터 똑똑하시는 연습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막 처음에는 벌벌벌벌 떠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일취월장하시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강의를 한번 보시고요. 집에 가족들과 남편분이 있으시면 남편분, 와이프분이 있으시면 와이프분, 동생분, 언니, 누나 앞에 앉혀놓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떤 만큼도, 내가 들어가면 연습한 만큼도 훨씬 더 많이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런 떨림도 줄이고 내 대처 능력도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왜 면접을 도대체 왜 마지막에 보는 걸까요? 면접이란 뜻 사전적인 의미로는 최종적으로 지원자의 인품, 언행, 조직에서의 융화 가능성,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구술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면접은 점점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험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접을 봐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느끼듯이 이 면접을 봐보면 이 사람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겠다. 이 별론데 우리 이 직무에 우리 일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시험을 잘 보신 분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시험을 못 보셔도 이 면접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하셔서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제 경험으로 제가 면접관을 여러 군데서 하지만 어떤 사장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면접은 웃는 친구들만 뽑아주세요. 웃는 친구들만 뽑아주세요. 일 잘하는 친구들이 웃는 친구들입니다. 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왜냐? 이 스펙은 서류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모두 합격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웃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아니면 어떤 어려운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을 못하더라도 웃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붙는 것도 봤고요. 자, 그럼으로써 면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망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잘 보려고 하면 질문을 하나 대답을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너무나 쿵쾅쿵쾅거리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망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그때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스킬들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면접은 여러분들을 판단도 하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지만 망치지 말고 봐라 하는 게 제가 수많은 면접관을 통해서 또 면접을 다니면서 터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면접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보면 면접은 취업을 위해 넘어야 할 최종 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론 면접 후에 신체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체 검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니까 그건 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혈압이 높으시거나 그러면 좀 조정을 하시겠지만 큰 문제 없이 붙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서류 전형 시험보다 면접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시험으로 판단되지 않는 여러 사람의 인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면접에 점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은 이 중요도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80%까지 생각하시는 면접관들도 계시고요. 50%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78개의 인사 담당자 조사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접에 크게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웃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즉 면접의 한 파트는 이미지 메이킹 파트고요. 한 파트는 면접 유형에 대한 파트입니다. 또 한 파트는 여러분의 직무를 물어보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세 가지 파트가 잘 어울려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또 내적 이미지를 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단어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 잘할 수 있는 밝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면접을 이렇게 봐보면 항상 이렇게 시무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긴장을 해갖고 눈을 위아래 돌리기도 하고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으면서 나는 이 면접에 자신감을 갖고 왔다. 나는 꼭 합격하러 자신감을 갖고 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지 메이킹 훈련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 안에 이 메이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입은 옷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말투, 어투 이런 것들, 또 표정이나 몸짓, 제스처, 그다음에 첫인상과 매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게 이 첫인상과 매너, 이 모두겠지만 그래도 저는 첫인상과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똑똑하고 들어오는 순간 면접을 봐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분이 일을 굉장히 잘하겠다, 못하겠다. 또 한마디 들어보고 앉는 자세를 본 순간 이분은 많은 연습을 했다, 안 했다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잘 훈련을 하셔서 이 점수로, 이 이미지 메이킹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이 점수를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지까지 너무나 열심히 시험 보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 더운 여름에 계속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면접으로 떨어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자세, 걸음까지까지 모든 게 이미지 메이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미지 메이킹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겉모습이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태도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시각적 이미지, 뭐 정신적 이미지 다 하는데 이미지 메이킹은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 이미지, 아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만져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긴장한 표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각적 이미지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돼서 나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첫인상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첫인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면접 어떻게 보죠? 계리직은 보통 세 분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 첫인상이 들어오실 때 세 분이 인사를 하시고 앉을 때 그 첫인상이 그 답변의 질문과 점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표정을 해야 될까요? 이마가 보이는 헤어스타일, 단정한 복장, 외모에 주의한다. 어떤 분들은 왜 이마가 보여야 될까? 어떤 분들은 왜 귀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마가 보이면 사람이 좀 더 확실해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귀가 보이는 것도 사람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여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귀를 보이게 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왕이면 머리도 단정하게 이마가 보이게 왁스나 왁스를 바르지 마라, 젤을 바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느 면접을 들어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회사는 못 봤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정하게 왁스를 바르고 또 젤을 발라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복장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첫인상은 우리가 면접할 때 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요. 20분 정도 보게 됩니다. 계리직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보게 되는데
이 앉은 자세에서 웃는 모습을 한 15분 동안 유지하시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면접 특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앉으시고 웃는 연습, 서로 마주보고 웃는 연습을 했는데요. 10초도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이 끝날 때쯤 6시간, 7시간 훈련을 하신 분들은 뭐 20분 정도 시뮬레이션을 10번 이상 돌렸는데 그래도 웃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항상 연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남성의 복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상입니다. 근데 우체국 계리직은 특히나 공무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술 하시는 분이나 그런 면접을 가시는 분들은 머리가 노랗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을 보아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러면은 조금 의아하겠죠?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복장을 잘 살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복의 색깔. 뭐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요즘에 양말을 좀 짧은 걸 신더라고요. 하지만 금물입니다. 면접엔 살이 보이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경우 양말을 너무 짧은 거 말고요. 긴 거, 발목까지 충분히 덮는 것을 신으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구두나 셔츠나 단정하게 컬러를 잘 맞추셔서 너무 튀지 않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보통 의아해하는 게 머리를 넘겨야 돼요, 투피스를 입어야 돼요, 원피스를 입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성성이 강조가 되려면 투피스가 굉장히 단정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투피스를 입으시고 원피스를 입으시면 자켓 정도 입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구두 색깔도 너무 튀지 않는 검정색 구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비 스타킹을 하나 꼭 준비하셔야겠죠. 잘못하다가 울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이나 남성의 가방들도 물론 면접 볼 때 가방이나 핸드백을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면접 장소에 가는 즉시 여러분들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그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니터링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또 대기 장소에서의 대기 장소의 대기 태도를 그 점수로 환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면접 장소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긴장을 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긴장 속에 웃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면접에 대한 호감에 대한 웃음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인상이 가장 웃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빨을 보이시고 웃는 게 정말 호감이 가고요. 어떤 분들은 이빨을 보이시면 정말 이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빨을 보이면 되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웃음을 그냥 꼬리만 이렇게 사 올려서 이렇게 웃으면 좀 자신감 있게 좋아 보이는데 하면 되게 바보 같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가장 웃는 얼굴 중에 편안한 얼굴, 입꼬리가 올라가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근육을 쓰는 것들이 항상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 근육을 이용해서 웃음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면접에는 이번에는 계리직은 2가지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는 똑똑하고 들어가서는 목례를 간단하게 하게 되고요. 면접관 앞에서 서서는 정중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똑똑하고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는 순간, 저희가 면접 특강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거였지만 여는 순간 얼굴이 이렇게 하고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시더라고요. 항상 똑똑하고 웃는 얼굴로 목례를 탁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그 안내에 맞춰서 차렷 경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중례를 면접관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3분이실 거라 그런 시뮬레이션 연습 아니면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차렷 경례 하세요. 아니면 왼쪽 분들이 차렷 경례 하세요. 그거는 지청마다 아니면 여러 우체국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고 다 상이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하셔서 어디 연습장 아니면 면접장 가셔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면접의 기본 패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일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대다 면접을 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변화할 수 있겠지만 여지껏 면접 계리직에 대한 면접은 3명 정도가 들어가신 다대다 면접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떤 면접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독 면접이 있습니다. 1대1 한 사람이 한 분을 보통 작은 기업들의 사장님들이 마지막 면접으로 많이 보시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한 사람을 아주 조목조목 물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접자는 1대1을 볼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대 다 면접입니다. 한 명을 여러 면접관들이 충분히 질문을 하신 건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3명, 여기는 3명이라고 나왔지만 8분이 보는 면접도 봤습니다. 한 명을 앉혀놓고 8분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면접관이 생각 못하신 것도 이 면접관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면접관이 못하신 것도 이 면접관이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정말 어려운 면접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한 분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도 있고요. 한 분은 또 좋은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발생을 하는데, 구조화된 면접이 아니라면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면접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은 다대다 면접입니다. 3분이 앉아 계시고, 아니면 4분이 정도가 앉아 계시고, 3분이 면접자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고 보는 거죠. 시간은 조금 수월하겠죠.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구조화된 그 면접에서는 더욱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이나 점수로 판단되는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보통 다대다 면접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보시진 않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는 거, 앞에 PT 발표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PT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어떠한 논리성을 갖고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지,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면접입니다. 자, 이렇듯 면접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큰 파트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어떤 패턴으로 나가는지를 봤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들어왔을 때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척독하고 들어왔을 때는 목례를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자신감 있는 얼굴을 비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복장을 살펴봤습니다. 남녀나 남자, 여자에 대한 복장, 주의할 점 잘 파악을 하셔갖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이 어떤 면접들이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다대다 면접이었으면 좋겠고, 연습한 대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대다의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들은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한 만큼 경쟁률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죠. 2대1, 마크 높게는 3대1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급공무원 합격의 길 열려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